이거 안 하시면 가게가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2025년도에는 진심이고 거짓말 아니니까 꼭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몇 개씩만 적용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올라가서 재방문하는 손님들이 꽤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이걸 오늘 제가 12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빠르게 스피디하게 지나가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메모하시거나 저장하시거나 또 좋아요 눌러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나중에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까 두고두고 보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1,500만 원에서 1억 2천까지 이 12가지 무조건 실행하셔서 성공하신 케이스니까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모든 식당이 똑같죠. A 식당이 있으면 B 식당이 있고 C 식당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식당은 차별나는 게 없습니다. 판매하는 것만 조금씩 달라요. 그냥 다 엇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당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는 차별화가 돼야 되고 무언가는 다른 걸 해야 되고, 다른 매장에서 하지 않는 걸 우리 매장에서는 해야 손님들은 기억하고 감동하고 다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다들 아시겠죠. 하지만 그게 무엇일까? 도대체 그게 무엇인데? 내가 뭘 하면 되는데?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12가지는 처음에 매장을 하실 때 이분이 3천만 원 매출이 나왔는데 오픈빨이 빠지고 1,500만 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이 12가지를 실행하시고 나서 1억 2천까지 올린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테이블 오더의 밸류업을 시키셔야 됩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 매장도 테이블 오더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테이블 오더에 이런 0원짜리 메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보이시죠? 임산부 서비스, 생일자 서비스, 첫 방문 서비스, 우리 결혼해요 서비스, 승진해요 서비스, 충성 수고하셨습니다 군인 서비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테이블 오더 밸류업이라는 건 테이블 오더가 있음으로 인해서 손님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해요. 그냥 우리가 메뉴판이 있다면 이런 서비스들을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오더가 있으면 이런 0원짜리 서비스를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어떤 형태의, 어떤 주제에, 어떤 상황에 맞는 사람들한테 내가 서비스를 주는지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매출이 과연 오를까요? 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직접 다 해봤고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단골이 되고 2번 방문하고 3번 방문하게 되면서 점진적인 매출 향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테마들을 잡았을 때 본인들은 특별한 어떤 손님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매장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메뉴들이 엄청나게 마이너스 나는 메뉴들을 주는 게 아니라 가치는 있어 보이되 원가율은 그렇게 비싼 메뉴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고 주는 사람은 만약에 예를 들면 원가 1,000원짜리인데 3,000원짜리, 5,000원짜리로 가치를 입혀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거예요. 테이블 오더 밸류업 서비스 꼭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테이블 오더를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메뉴판도 따로 구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 메뉴판에는 모든 메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매장에서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메뉴라든지 손님들이 먹었을 때 만족할 수밖에 없는 메뉴만 특선으로 골라서 넣어놓게 되시면 사진이랑 함께, 그러면 이 메뉴들의 주문율이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여러 번 매장을 코칭하면서도 나왔던 사례들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테이블 오더를 쓸 수밖에 없다면 이 한 장짜리 메뉴판, 사진이 삽입된 메뉴판을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로 이 타임 어택 쿠폰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브레이크 타임 때 방문한 손님한테 이런 쿠폰을 주죠. 5,000원짜리 쿠폰도 주고, 아니면은 매장이 쉬는 날 왔을 때 손님들이 가져갈 수 있는 쿠폰이라든지 인증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손님들은 기뻐합니다. 아쉽지만 기뻐해요. 그리고 매장이 브레이크 타임이나 쉰다고 해서 사장님이 노는 걸로 그렇게 비춰지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카피라도 바꾸시면 좋아요. 공부를 하러 갔다라든지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손님들한테 계속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타임 어택 쿠폰은 브레이크 타임도 되고 아니면 매장이 쉴 때도 되고, 무언가를 손님한테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떠한 큰 가치가 있다고 눈에 보여지실 거예요. 꼭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는 평생 고객 전환 전략인데요. 이 사진에 보시는 게 구급 상자입니다. 손님들을 위한 구급 상자예요. 밴드도 있고요, 소화제도 있고요, 인공 눈물도 있고요, 심지어는 바늘, 반질고리도 있고요, 상처 났을 때 바르는 약, 갖가지 용품들을 다 갖춰 놓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게 있을 때, 구급 상자가 있을 때 이걸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분은 평생 고객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물론 찾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캐치해서 손님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 손님은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네 번째는 반응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사장님은 운동선수보다 반응 속도가 빨라야 하는 게 사실 대한민국의 자영업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구에 이런 종소리를 날 수 있는 그런 종을 배치한다라든지 아니면 손님이 들어올 때 아주 상쾌한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멜로디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손님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환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예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종 같은 거 사실 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지 마시고 한 2, 3만 원대에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는 종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2, 3만 원이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큰 비싼 돈은 아니잖아요. 들을 때마다 소리가 굉장히 쨍하고 좋은 종들이 있거든요.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상호성의 법칙이란 건 어떤 건가 하면 무언가를 받게 되면 내가 보답해야 된다는 어떤 빚진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게 상호성의 법칙이에요. 자, 이 매장에서는 숙주를 무료로 무한 리필 해줍니다. 밥을 주기도 하고요. 또는 무언가 토핑으로 올라가는 재료를 틈틈이 테이블을 순회하면서 더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무한 리필로 대놓고 하게 되면 매장의 어떤 코스트가 올라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부족함이 느껴지는 테이블에 가서 내가 먼저 숙주 좀 더 드릴까요? 공깃밥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밥 좀 더 드릴까요? 라고 하는 건 아예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 식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 상호성의 법칙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숙취 해소제라든지 계란 후라이 같은 거, 술을 드시기 전에 이 계란 후라이 드시게 되면 위를 보호할 수 있다, 속쓰린 게 좀 덜 할 수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는 거, 외투를 받아서 보관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수조통이 자동 살균이 된다거나 테이블을 스팀 청소기로 막 청소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기존 식당에서는 하지 않는 서비스들을 내가 받았을 때 좀 더 빚진 감정을 들게 만드는 게 상호성의 법칙인데 값이 많이 나가지 않는 그런 뭐 숙주라든지 이런 우리가 박스떼기로 사는 채소나 야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씩 더 주셔도 됩니다. 물론 이게 무한 리필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보고 캐치해서 먼저 드린다고 했을 때는 그게 상호성의 법칙이 통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섯 가지는 어디까지 친절할까입니다. 어디까지 친절할까요? 이 매장은 화장실 가는 라인까지 페인트 칠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많은 매장들이 아직도 화장실이 어디인지 물어봐야 되는 곳들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표시를 대충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쇠를 가져가야 되는지 비밀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직원들한테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알아서 손님이 잘 찾아갈 수 있게끔 확실하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어디까지 친절할까? 이것까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찾아갈 수 있게끔 친절하셔야 돼요.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부모님 프리덤입니다. 부모님 프리덤.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 당연히 놀이방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 애기 맡겨놓고 나는 식사를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공간에 부족함이 있는 식당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잖아요. 대형 평수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께서는 식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때 아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혜택, 예를 들면 아기 턱받이라든지 얼마 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 그리고 휴대폰 받침대라든지 휴대폰 보면서 무언가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뭐 스티커라든지 사탕이라든지 뽀로로 음료수라든지 또 색칠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림판을 제공한다든지 뭐 우리 브랜드의 어떤 브랜딩 해가지고 디자인을 넣어서 이런 거를 하게 됐을 때 부모님들은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아, 이 매장은 아기들한테도 엄청 신경을 쓰네. 심지어 요즘에는 아기용 식기 살균기를 구비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아기용 의자를 소독 티슈로 다 닦아놓고 랩으로 씌워가지고 이미 소독이 다 됐다고 적어놓는 곳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아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잡는 거거든요. 부모님은 아기 때부터 우리 아이들과 여기에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커서도 이 매장에 오게 되는, 뭐 그렇게 되면 5년, 10년, 15년, 20년 장수할 수 있는 매장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여덟 번째, 임산부 고객에 대한 우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디올백에서 꺼내는 방석을 임산부한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임산부가 올 때 주는 특별한 쿠폰도 있고요. 자, 임산부는 얼마나 감동할까요? 임산부는 또 임산부 그 회원부 방석이 따로 판매하는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을 구비해 놓고 임산부가 왔을 때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더 배려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젠더 이슈 막 그런 걸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거면은 식당 안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배려해 주셔도 돼요. 임산부잖아요. 2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기가 있었을 때 왔던 그 식당에서 그런 감동을 받게 되면 당연히 출산하고 나서 아기를 또 데리고 옵니다. 보여주고 싶어 해요. 실제 그런 사례도 많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홉 번째, 불편함 최소화 전략입니다. 자, 매장 옆에다가 이런 간이 수납 공간을 놓아서 여기다가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넣을 수 있게 해놓은 거 보이시죠? 매장마다 이 평수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작을수록 많은 공간들을 활용하셔야 돼요. 특히나 겨울에 외투를 벗어놓을 공간이 없는 곳이나 이런 곳들은 벽 쪽을 잘 활용해서 외투를 걸어놓는 그런 보관 서비스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불편해서 안 가는 식당들이 많아요. 그런 불편함을 계속 천천히 해소를 해주셔야 돼요. 10번째 뭘까요? 바로 머리끈입니다. 그리고 얼룩 제거제예요. 이 머리끈은 뭐 다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에 비치를 많이 하는데 머리끈이 그냥 테이블에 있을 때랑 손님이 원할 때 내가 머리끈을 제공했을 때랑 아예 서비스 만족도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필요한 타이밍에 제공했을 때가 훨씬 더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얼룩 제거제도 마찬가지예요. 얼룩 제거제 빛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얼룩이 튀었을 때 퐁퐁을 달라라든지 아니면 튀었네 라고 하는 손님들을 캐치하고 내가 얼룩 제거제로 지워드렸을 때 훨씬 더 손님들의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그러면 머리끈, 얼룩 제거제 이런 거 말고도 너무나 많겠죠. 충전 서비스라든지 칫솔, 치약, 치간 칫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외에도 손님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타이밍에 무언가가 딱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반드시 그 매장은 단골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단골이 늘어난다는 거는 매출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자, 11번째입니다. 11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진짜 이거는 제가 매장 한 50군데 가면은 한 군데 정도만 제대로 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힘듭니다. 바로 와이파이 연결입니다. 와이파이는 다 되죠. 하지만 와이파이 연결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와이파이 이름도 힘든데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더 길어. 이걸 사진을 찍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기가 1 언더바 AB4 이거는 손님들이 불편함을 당연히 느끼고요. 이렇게 QR코드나 이런 형태로 한 번에 우리가 와이파이 접속할 수 있도록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기 세팅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 12번째입니다. 다양하고 확실한 이벤트. 지금 이벤트만 해도 거의 한 10개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뭐 여기 보시면은 공을 뽑는 이벤트도 있고요. 스타버치 이벤트도 있고요. 행운의 뽑기 이벤트도 있고요. 또 돌리는 이벤트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걸 매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장 밖으로 나가서 매장에 온 손님한테만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장에 올 손님, 미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당근, 단골, 인스타 팔로워, 카톡 풀친 총 800명 정도를 5시간 동안 이벤트를 하면서 모아본 케이스가 있어요. 실제 이 사장님이 그렇게 한 사장님이고 결국은 이 매장이 이런 이벤트를 다양하게 진행하면서 손님들의 어떤 연락처도 많이 받아놓고 그게 몇만 명이 되고요. 심지어는 네이버 플레이스의 방문자 리뷰가 27,000개나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방문자 리뷰가 한 식당에서 27,000개예요. 27,000개가 쌓인 것도 신기한데 27,000개를 쌓이게 하기 위한 시스템 그 자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12가지가 한 40가지 정도에서 몇 가지만 빼온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무료 강의가 있으니까 그 무료 강의 보시면서 한번 인사이트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고정 댓글에다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그 강의 보시면서 인사이트를 좀 받으시고 우리 매장에는 과연 어떤 것들을 개선하면 좋을까? 하루에 하나씩만 개선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이면 몇 개예요? 한 달이면 30개가 개선이 되고요. 1년이면 365개가 개선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12개는 아주 미약한 거죠. 이거 외에도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매장에 꼭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겠어? 라고 하지 마시고 이걸 한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하게 되면 내 마인드가 바뀝니다. 그리고 재미있어요. 손님들의 반응이. 그러다 보면 단골이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손님들은 만족하니까 다시 오게 되겠죠. 그 손님들이 다시 오게 되면 매출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한 방에 빵 하고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매장은 브랜드가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불편함을 매장에서 개선해주고 계신가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손님들이 있다면 매장에 갔을 때 이런 게 있다면 굉장히 감동이다 라고 했었던 경험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건프로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